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주의력 재배치, 능동적인 처론 시스템의 개선. 통증에 대한 능동적인 처론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감각 정보를 통증으로 해석하는 자동화된 습관이 뇌의 작동 방식 일부러 자리 잡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이라는 근력을 내버리거나 무시했을 뇌 감각 신호를 습관적으로 통증으로 해석하는 해석 오류의 메커니즘을 지니기 상태다. 이러한 예측 오류는 의식이라는 상위 시스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신경 시스템 레벨에서 이상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처론 시스템에 이런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확한 처리를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측 오류의 습관이라는 것은 신경 시스템 자체에 장착된 것이기에 특정한 의도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입이나 변화의 노력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예측 오류는 직접적이고도 의도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추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감정 조절 장애나 만성 통증은 현재 환자의 신경 시스템에 작동하는 추론 시스템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이는 앞에서 살폈듯이 생성 질서의 한 형태다. 분명 원인이나 계기는 있겠지만 그러한 과거의 원인이나 계기가 지금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과거의 원인이나 계기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의 유용한 정보는 될 수 있으나 결정적인 해결책은 제공해주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의 해결책은 지금 여기서 찾아야 한다.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감염병을 앓게 되더라도 병의 본질은 바이러스 자체에 있지 않다. 감염병 증상은 내 몸의 현재 면역 시스템이 여러 장기를 공격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되어서 환자가 아프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감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 장애나 만성 통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의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러한 감정이나 통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환자의 신경 시스템이 무의미한 감각 정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통증을 유발해서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지금 현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의 계기가 되는 과거의 나쁜 기억에 집중하는 것을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내부 감각 신호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신경 시스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 말하자면 감각 정보들의 볼륨을 약화시키고 잠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브리스더는 이것을 주의력 재배치라고 부른다. 노이즈에 불과한 특정한 내부 감각 신호들에 집중되었던 주의를 거둬들이고 다른 감각 신호들을 주의 분산시켜 보내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늘 아픈 만성 통증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신경 시스템의 주의력 재배치다. 다시 한번 강조해두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의력은 의식 차원에서의 주의가 아니다. 내가 어디에 주의를 집중해야겠다는 의지를 발휘해서 바꿀 수 있는 주의력이 아니다. 의식이나 의도보다는 더 아래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이다. 나의 뇌와 몸의 신경계에서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자동적인 능동적인 처론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브리슨이 말하는 주의력 재배치는 굳게 마음먹고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식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주의력 재배치 훈련의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사띠 명상이다. 흔히 알아차림 훈련이라고 불리는 사띠 명상은 지금 여기서 내 몸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외부 감각 정보에 실시간으로 최대한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이다. 내 몸의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가이드가 바로 호흡이다. 호흡은 늘 지금 여기서 너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호흡이라는 행위가 내 몸에 어떠한 느낌이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면밀하게 마음의 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호흡 명상에 대해서는 제11장에 자세히 다룬다. 만성 통증 환자가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라고 굳게 믿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약의 효능을 믿으며 복용한다든지 혹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치료 행위의 의뢰를 치르면 능동적인 처론 시스템은 내부 감각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이를 통증의 완화 신호로 해석함에 따라 고통이 크게 줄어든다. 환자의 이러한 믿음은 내부 감각 자료를 해석하기에는 내부 생생 모델이나 마찬가지다. 어떠한 의뢰나 치료 행위 혹은 약물 복용 등을 통해서 내부 감각 정보를 통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새로운 예측 모델을 심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 스트레스나 불안장애 등의 경우에는 치료 행위 자체에서 유발되는 약간의 통증 관련 감각이 오히려 과거의 고통과 연관된 기존의 사전 믿음을 더 작동시킬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 가지 새로운 생성 모델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두려움이나 공포 반응과 관련된 근육의 긴장에서 발생하는 감각 정보는 통증의 해석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행위가 유용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새로운 예측 모델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가장 유용한 방법은 감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감각 정보를 건강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예측해낼 수 있는 해석의 틀 혹은 맥락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감각 정보와 그것이 유발하는 다양한 예측 오류 정보에 대해 제대로 가정치를 배분하고 중요한 것에 선택적인 주의를 둘 수 있다는 뜻이다. 건강하지 못한 병적인 사태는 수많은 감각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것과 노이즈에 불과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관절 조절 장애나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동적인 처론 과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향 프로세스인 예측 의뢰 피드백을 담당하는 에이전트의 활동 방식과 해석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이전트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에이전트를 일시적으로나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 즉 자기 참조 과정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정 조절 장애나 만성 통증은 기본적으로 내부 감각 신호에 대한 추론 과정의 오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불안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스트레스, 만성 통증 등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분노, 무기력, 다양한 형태의 통증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부 감각에 관한 추론 과정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만성 통증과 아니라 감정의 문제 역시 몸에 관한 증상이다. 분노, 짜증, 공격성, 불안, 공포, 우울, 좌절, 무력감, 역겨움 등의 감정은 몸이 내부 감각을 통해서 내려올려 보내는 다양한 감각 신호를 바탕으로 내적 모델이 생산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통증과 감정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감정 조절 장애의 원천은 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것보다도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르거나 펴면서 몸을 다스리려 한다. 그러나 불안이나 우울에 시달릴 때는 그러한 감정의 근원이 되는 몸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이나 의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는 오류를 범한다. 감정을 마치 생각의 일정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데카르트적인 심신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듯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불안이나 우울감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생각이나 의도만 가지고는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물론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은 약간의 움직임도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내부 감각과 고유 감각에 대한 자각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의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감각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아플 때는 무언가 몸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마음 근력 훈련의 근본 원칙이자 기본적인 방향이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몸의 내부 감각을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마음 근력 형성을 위한 내면 소통 훈련의 핵심에
움직임이 명상이 있는 이유다.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방법.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진 높이질을 활성화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는 알로스테시스의 결혼을 불러온다. 뇌의 정 모델과 몸이 올려보내는 내부 감각 데이터 사이의 브릿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감정 조절 능력이 정상인 사람의 뇌는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거나 혹은 이러한 내부 감각 신호를 일종의 노이즈로 처리해서 무시한다. 그 결과로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평온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마음 근력이 강한 상태다. 반면에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한 사람의 뇌는 내부 감각이 올려보내는 미미한 불일치의 신호조차도 과도하게 불쾌한 감정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통증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불안장애나 우울증은 늘 신체의 증상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통증이나 신체의 기능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편도체는 어떻게 해야 안정화할 수 있을까? 편도체는 우리가 편도체를 안정시켜야지라는 의도를 갖고 노력한다고 해서 조절되지 않는다. 내 몸의 일부인데도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우리 몸의 많은 기능은 의도와 관계없이 이미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저절로 행동한다. 작동한다. 그러한 자율신경계의 일부가 편도체다.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것은 저 부정적인 정서를 가라앉히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이나 결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편도체를 포함하는 변연계는 의식 저 밑바닥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작동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편도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은 또 몸의 상태를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을 때와 반대로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은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뇌에 주어야 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 여기저기에 근육이 수축되기 시작한다. 특히 이를 악물 때 사용되는 턱 근육, 안면 근육, 목과 어깨 근육, 복부 등의 긴장이 발생하고 호흡은 불규칙해진다. 한마디로 이를 악물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상태로 거칠게 호흡하는 것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전형적인 몸의 상태다. 이때 활성화되는 부위들이 주로 뇌신경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교감신경계도 활성화되어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도 불규칙해진다. 우리는 의도를 갖고 직접 편도체를 가라앉힐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턱이나 어깨 근육의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다. 안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표정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 심장박동도 직접적으로 천천히 뛰게 할 수는 없지만 호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박수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호흡을 조금 길게 천천히 내쉬면 심박수는 느려진다. 이처럼 몸의 긴장을 이완하면 편도체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뇌신경계와 관련된 신체 부위들을 의도적으로 이완시킴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분노나 두려움같이 감정이 일어나면 심장박동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매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한다. 심박 변이도가 급속히 증가한다. 심장박동의 변화가 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반대로 두려움을 느껴도 심장박동의 변화가 온다. 불안감과 심장박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의 현상이다. 지속적인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심장박동에 변화가 오는 것이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불안장애의 증상 중에 하나인 공강발작이 일어나고 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할 때처럼 심박수가 최고조로 빨라지기도 한다. 공강발작을 겪는 사람은 대부분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확신하게 되며 그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다.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공통으로 처방되는 기본적인 약이 바로 심장을 느리고 살살 뛰게 하는 베타 차단제 계열의 심장약이다. 심박을 통제해서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다. 우리는 심장박동에도 내 뜻대로 개입할 수가 없다. 스스로 자기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거나 규칙적으로 뛰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심장박동은 자율신경계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내장운동도 마찬가지다. 이 글을 꺼 있는 이 순간에 당신의 장은 꾸준히 움직여 있다. 그러나 장운동이 의도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개입은커녕 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느끼기 힘들다. 장 역시 자율신경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편도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에 어떻게든 개입을 해야 한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의 지휘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식적인 개입이 가능한 기능이 딱 하나 있다. 바로 호흡이다. 호흡은 심장박동이나 장운동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저절로 일어나는 자율신경이다. 심장박동처럼 필요에 따라서 저절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심장박동과는 달리 의식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숨을 잠시 멈출 수도 있고 크게 내쉬거나 들이쉴 수도 있다.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완벽하게 자율신경계의 지휘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도적으로 통제된 가능한 기능은 호흡밖에 없다. 호흡은 우리가 스스로 자율신경계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호흡은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 저 무의식의 심연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다. 지금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어보라. 이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개입할 수 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편도체에 변화가 생긴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마음을 다루는 대부분의 종교나 스포츠 혹은 심신 단련에는 호흡이 반드시 들어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하면서 턱과 얼굴, 목과 어깨, 복부 등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부정장 이정선의처럼 몸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편도체 안정화 훈련은 나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의식은 보통 외부의 사물과 사건을 계속 향하게 마련이다. 그 의식의 방향을 180도 되돌려서 나의 내면으로 가져오는 것이 내면 소통의 출발인데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 나의 의식과 의도를 내 몸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고 어디가 긴장되고 이완되는지 알아차리고 동시에 호흡이 내 몸에 가져오는 변화와 느낌들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내 몸과의 내면 소통이다. 한편 전전도 비절 활성화는 의식적으로 특정한 생각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자기 참조 과정을 하면은 MPFC 내 전전도 비절 중심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나와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역시 전전도 비절 중심의 다양한 신경망이 활성화된다. 이것이 곧 내 마음과의 내면 소통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강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스토리텔링 습관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하한다.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하하고 혐오하는 내면적인 스토리텔링을 강박적으로 하게 된다. 이것을 용서, 수용, 연민, 감사, 존중, 자애 등의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마음근력 훈련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 또 7장에 살펴본다.